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대문구 장안 현대 홈타운 1차 아파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위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총 9가지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입니다. 동대문구는 왼쪽으로는 종로구, 중구와 인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성북구와 인접해 있고 오른쪽으로는 중랑구, 중랑천을 경계로 중랑구와 인접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성동구와 이렇게 바로 맞닿아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동대문구는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청량리역이죠. 청량리역은 그 동대문구에서 중심지, 최고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구고요, 하는 곳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교통의 메카죠. 교통의 메카다 보니까 여기 이제 GTX 호재도 있고 향후에 많은 노선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금 현재 천지 개벽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위쪽 동대문구 위쪽으로 이문 휴경 뉴타운이 지금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대문구라는 자체가 이제 교통과 주거의 핵심지, 강북의 교통 주거의 핵심지로서 향후에 변화할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치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현대홈타운 아파트가 있는 장안동의 위치입니다. 왼쪽으로는 답심리동, 답심리도 뉴타운이거든요. 전농 답심리 뉴타운, 답심리동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보시면 휴경동, 이문 휴경동이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중랑구를 경계로 중랑천을 경계로 중랑구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성동구, 성동구가 이렇게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곳이 현대홈타운 1차 대단지 아파트고요. 주변 분위기를 보시면 이 현대홈타운 1차랑 이제 레미안 2차 그리고 그 위쪽에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게가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인근에 이제 중소형 단지들이 이렇게 좀 분포되어 있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는 중랑천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중랑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있는데 공원이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쪽 입주민들이나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산책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이쪽에서 바라보이는 중랑구의 뷰 그리고 이쪽으로 롯데타워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뷰도 좋고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2차하고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이쪽에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왼쪽 편에 상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편에 이제 상권들이 굉장히 잘 개발이 돼 있다. 이렇게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현대홈타운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왼쪽에 있는 2차 여기는 세대수가 193세대밖에 안 돼요. 이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레미안 2차 힐스테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상권이 발달이 계속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신축이죠. 동대문 대시양더 동대문 버스트 대시양 아파트까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중랑천이 흐르고 아래쪽에 이렇게 안평초, 네, 안평초까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전경입니다. 단지 자체가 조금 현대홈타운 아파트가 단지 자체는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었지만 단지 내부로 들어가 봤을 때 굉장히 전체적으로 깔끔했고요.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쉬는 공간도 있고 녹지도 굉장히 풍부한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주변 분위기를 보시면 이렇게 상권들이 상당히 개발이 잘 돼 있죠. 상당히 상권이 형성이 잘 돼 있고 이렇게 벚꽃도 펴 있는데 사실 이쪽 있죠. 이쪽 도로가 장안 벚꽃로예요. 도로명도. 그래서 이쪽이 이제 벚꽃이 필 때 굉장한 명소다. 명소로 유명한 곳이다. 이렇게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주변 상권 및 학원가입니다.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현대 홈타운 옆쪽 길로 해서 쭉 올라가서 레미안 2차하고 이제 힐스테이트까지 이쪽까지 해서 이쪽에 학원가하고 상권이 특히 이제 상원가는 이쪽 위쪽이 좀 잘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원가하고 상권이 형성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 일단은 선호하는 동은 보통 지하철이 가깝거나 초등학교가 가깝거나 그리고 이제 단지 자체가 이제 평지 이제 단지가 워낙 넓을 경우 어디는 평지 어디는 이제 약간 경사가 있는 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랑천이 보이는 뷰 하천이 보이는 뷰 이런 것들을 좀 이유로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하철은 좀 거리가 멀어요. 5호선 장안평역까지 있다 보니까 지하철은 거리가 멀고 아무래도 이제 이쪽 안평초등학교까지 거리 그리고 이 중랑천과의 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로얄동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뭐 단지 그 평면도 있잖아요. 단지 평면도에 따라서도 이게 뭐 타워형이냐 판상형이냐 포베이 구조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물론 로얄동이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런 것들은 일단은 제외하고 주변의 환경 여건들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재미로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가 가까운 동쪽 아래쪽 단지들이라든지 이 중랑천 뷰가 보이는 뷰 오른쪽 단지들이 로얄동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7호선도 있는데 여기는 좀 걸어가기에는 좀 먼 거리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평면도입니다. 22평 C타입 C타입 그리고 23평 C타입 그리고 32평 B타입과 32평 B1타입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투베이 방이 이렇게 건너편 쪽에 반대편 쪽에 방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많이 보는 3베이 구조 확장이 안 돼 있는 구조죠. 발코니가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고 3베이 구조에 일단 환기가 되는 구조 환기가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꺾여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바로 보이는 구조고요. 22평하고 23평 같은 경우는 방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2평 B형 보시면 화장실 2개 2개의 투베이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고 B1 타입 같은 경우는 이 23 C형 있죠? C형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일단은 3베이의 일단 이렇게 형태 주방하고 바로 이렇게 이어진 형태 그렇게 이어진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역시 화장실 2개로 이루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사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건 발코니가 확장이 안 된 형태죠. 이쪽이 굉장히 좀 넓어요.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돼 있고 주방 깔끔하죠. 이게 리모델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방이고요. 화장실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내부 구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장안동 현대홈타운 1차 연식은 2003년식이고요. 세대수는 2182세대, 용적률은 308%고요. 현대건설, 공산 현대건설이고 최고층은 28층까지 있고요. 현관 구조는 계단식이고 난방은 개별 난방 방식입니다. 그리고 경사로는 전부 다 이렇게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 대수는 1.37대고요. 주차장과 세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근 초, 중, 고등학교입니다. 여기 학군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죠. 여기 학군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이렇게 빨간색은 이제 S등급, 뭐 A등급은 파란색, 그리고 B등급은 검정색, C등급은 보라색. 이렇게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는 안평초등학교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안평초등학교가 있고요. 중학교는 장평중, 고등학교는 동대문 부속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쉽게도 초등학교하고 지하철 거리가 좀 멀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밀집 학원가는 아까 보셨지만 있습니다. 위쪽에 옆쪽 라인 쪽에 학원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병원 쇼핑몰은 없고요. 공원 같은 경우는 늘봄공원이 있어요. 테니스장 6.4배의 늘봄공원이 있고요. 이 인근 자체가 공원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홈타운 1차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 및 리모델링 제한으로 인해 관리비 상승 우려가 있다. 지금 리모델링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관리비 상승 우려가 있고 건축 당시에 방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그렇게 일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분석입니다. 네, 동대문구의 특징, 거래지수, 장안동의 특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 면적 14.2제곱킬로미터고요. 인구는 34만 1,680명. 지하철은 1호선, 2호선, 5호선, 수인분당선, 경인중앙선, 경춘선, 의신설선. 이게 다 지금 청량리역의 대부분 관통하는 노선들이고요. 인근 병원도 많습니다. 경희대의료원, 고려대 안암병원, 한양대병원, 삼육서울병원, 서울성심병원, 서울시 동부병원 병원도 많이 끼고 있죠. 그리고 학원가가 조금 아쉽죠. 학원가는 좀 아쉽게 685개인데 그 중에서도 입시검정 보습은 372개가 있고요. 백화점 1개, 대형마트 2개, 스타벅스 13개가 입점해 있고요. 동대문구의 특성으로는 도심으로의 접근성은 좋아요. 이따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도심으로의 접근성은 좋지만 강남권의 접근성이 열악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문휴경 뉴타운이 있고요. 전농 답심리 뉴타운 등이 있어서 재건축 뉴타운 개발구역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개발된 구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대문구의 거래지수는 공급 적정 수요 같은 경우에는 1708세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개발구역이 많다 보니까 공급량도 9953세대나 이렇게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 보시면 2020년도에 3154건 거래량이 많았죠. 많았다가 21년도 1717건 이렇게 유지하다가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539건까지 급격하게 하락하고 23년도에 조금씩 회복하다가 올해 들어서 벌써 9월 말에 지금 1941건까지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매매 매물과 전월세 매물을 보시면 매매 매물 같은 경우에 1년 전에 2457건에서 2933건으로 약 500여 건 좀 안되게 증가했고요. 전월세 매물 같은 경우도 1092건에서 1629건으로 약 600여 건 좀 안되게 그렇게 증가한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격 분석입니다. 네. 32평형의 매매 전세 최고가를 먼저 보시면 매매 최고가 같은 경우는 11억 5천, 전세 최고가는 7억 5천으로 갭은 4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32평형의 세대수는 2182세대 중에 반절 정도 되죠. 1096세대 정도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매매 전세 건수입니다. 네,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평형 기준이고요. 22년도부터 보시면 22건, 그리고 58건, 그리고 22건 이렇게 건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세 건수 같은 경우는 22년, 23년 109건 동일하고요. 24년도 67건 이렇게 6월 말 기준으로 67건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소폭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32평형의 최근 거래가입니다. 최근 거래가 보시면 9억 1천만원, 9억 1천만원이 7월에 됐고요. 5건이 됐고요. 거래가 좀 그래도 좀 있습니다. 보시면 7월에 5건, 8월에 6건이 됐는데 7월에 9억 1천, 8월에 9억 4천이 돼가지고 3천 정도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2022년 12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최저가 찍혀 있죠. 최저가를 7억 4천을 기록했고요. 이게 이제 서서히 올랐죠. 올랐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조금씩 오르고 있죠. 그래서 9억 1천, 9억 4천까지 이렇게 지금 보시면 2억 정도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KB 시세 및 호가입니다. 32평형 기준이고요. 지금 현재 KB 시세는 8억 8천 8억 8천으로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거래가 됐음에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최고 호가는 11억, 최저 호가는 9억 5천으로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입니다. 네. 아파트와 업무지구까지의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강남까지의 거리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되어 있었죠. 보시면 교통도 조금 불편해요. 교통도 좀 불편하고 1시간 조금 안되게 걸리고요. 그리고 자차는 36분이 걸리고요. 시청까지도 조금 불편합니다. 50분 그리고 41분이 걸리고요. 그리고 구디역과 가디역 보시면 1시간 8분 46분 1시간 13분 55분 생각보다 조금씩 오래 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의도역과 마곡역, 여의도역도 48분 32분, 여의도역은 그나마 좀 가깝고 마곡역이 좀 멀어요. 1시간 11분 46분
이렇게 소요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DMC역과 판교역 보시면 DMC역 58분, 자차로는 36분, 판교역은 1시간 7분, 자차로는 40분 이렇게 소요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인근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인근단지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 지금 쭉 보시면은 현대홈타운 3차가 세대수가 가장 적죠. 2차도 적고요. 그렇게 보고 나머지는 이제 500세대 네, 동대문 버스트가 469세대, 나머지는 이제 500세대 이상 이렇게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3차가 세대수가 가장 적다 보니까 거의 거래가 없었어요. 최근에 거의 거래가 없었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현대홈타운 2차가 세대수가 그 다음으로 낮은데 여기도 평당가가 굉장히 낮죠.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나머지 단지들은 사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이제 이쪽 위쪽에 아까 제가 학원가랑 잘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한 2차하고 1스테이트 있죠. 이쪽이 평당가가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해 볼 시간입니다. 아파트에 투자하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사항 필수입니다. 황금성과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 서울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564개소의 입지 점수의 평균을 구해봤는데요. 그게 평균 점수가 83점이 도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과연 장안 현대 홈타운 1차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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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게도 54점을 취득하였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은 사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미래에는 분명히 향후 가치가 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서울에서는 약간 중하급지에 속하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지 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고 그리고 용적률, 초등학교 및 지하철과의 거리 그러니까 조금 멀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깎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리모델링 이슈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단지라는 특이점으로 인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향후에 좀 실거주하기에는 정말 좋은 그런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장안현대 홈타운 1차 아파트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